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동 주식TV의 최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계속 라이브로만 좀 대화를 좀 나누다 보니까 예, 많은 이야기를 좀 못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좀 차트 좀 보고 좀 컨텐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에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엔터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국내 엔터주들의 전반적인 종목들을 한번 쑥 훑어보게 되면, 상당히 좀 잘 나왔어요. 네, 최근에 시장을 좀 압도하는 수익률들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엔터주들을 좀 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불편하죠, 사실. 예, 많은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SM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신고가를 써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신고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작년도에 고가를 돌파를 시켰고요. 그리고 2023년도의 주가까지도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조용하게 올라온 종목이 바로 SM이에요. 상당히 좋죠. 정배열이 딱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좀 의미 있는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봤었을 때 2023년도의 주가 수준하고 현재 2025년도 4월 달에 이 주가 수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좀 건실한 아티스트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워낙 좀 적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가장 낮은 기업이 지금 JYP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장이라고 항상 늘 얘기하는 하이브의 주가도 보시게 되면 2023년도의 고가까지 그래도 JYP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YG 역시도 상당히 상승에 대한 탄력도 자체가 아름답게 지금 나와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종목군들 저희가 옆에다가도 올려놓기는 했는데 그동안에는 어찌 보면 약간 좀 테마적인 종목군들에 집중을 해서 매매를 했었던 시기여서 엔터주들을 하나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약간은 좀 스윙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름의 좋은 성과를 그려주고 있는 섹터이기는 한데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VIP 패밀리 회원님들과 함께 약간은 좀 JYP 엔터에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한한령의 해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꼭 굳이 어떤 특정 종목들이 수혜를 받아서 움직인다라는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 하나의 섹터 안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우상향에 대한 패턴을 보여주든 아니면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나오든 거의 유사하게 같은 방향성을 보여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딱히 집어서 엔터주 중에서 하이브가 좋습니다. JYP 엔터가 좋습니다. YG 엔터가 좋습니다. SM이 좋습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각자의 성향이 맞아야지 그 섹터 내에서에 대한 종목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게 되면 가장 든든한 IP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이게 연말로 가면 갈수록 BTS 완전체에 대한 그 일정들이 남아 있으니 좀 폭발력이 있죠. 올라갈 때. 그죠? 그리고 이번 실적 1분기 실적이 오늘 나왔죠. 실적 한번 볼까? 실적 정보 한번 해볼까요? 네, 하이브 실적을 보면 되니까 보시게 되면은 1분기 매출액이 5천억을 돌파를 했고 보이시죠? 네, 5천억 돌파했고
분기 매출에. 그 다음에 창사 이래 1분기 실적 중 최고치다. 하이브가 올해 매출이 5,006억 원 기록을 했고 이익률이 바뀌었다. 전년 대비 39% 증가. 영업이익은 50%예요. 예. 그래서 올해 1분기 방탄소년단의 제이홉, 그러니까 개별 솔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세븐틴. 그 다음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그 다음에 이제 엔하이픈, 넥스트 도어. 이런 아티스트들의 월드 투어와 단독 투어가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뭐 방탄 원사이드한 기획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확장성이 넓어진 거죠. 예, 예. 그래서 오늘도 물론 이제 전일 실적에 대한 기대치로 인해서 상당히 급등을 했었던 부분들을 대비해서는 오늘 상승폭이 다른 여타 엔터주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확실히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돌파가 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이게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6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킬 때마다 추세에 대한 그 강화라고 해야 될까? 그 지속성이 꽤 진행이 되는 게 어찌 보면 작년도 연말서부터의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자, 그러니까 최근에 보여줬던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돌파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좀 시사하는 바,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끌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 다양한 내용들이 좀 연출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었던 JYP, 오늘 상당히 좀 크게 올랐어요. 보시면은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줬습니다. 상대적으로 대다수의 종목군들 대비해서 가장 많이 올라온 엔터주가 바로 JYP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JYP를 비롯한 대부분의 엔터주들이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거죠. 예. 그 C9이죠. 예, C9의 이펙스가 다음 달 콘서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게 통상 중앙권에서 콘서트를 연다라고 하게 되면 마카오 정도에서 열거든요. 예, 마카오 정도에서 여는데 이번 콘서트는 어찌됐든 중국 본토에서 콘서트가 재개가 되고 확정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전체 엔터주들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 스토리를 놓고 보게 되면 엔터주들이 안 올라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상당히 급하게 빠졌던 이 JYP 같은 경우 3월 달서부터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거의 2달 가까운 기간 동안에 주가가 빠졌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한한령 이야기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었을 때 약간 좀 불리한 부분들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6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켰어요. SM도 마찬가지. 이미 뭐 예전 얘기 넘었고. 그 다음에 DOU 같은 경우 이제 팬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DOU마저도 지금 6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켜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뭐 하이브, YG, SM, DOU, 뭐 큐브까지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요. 여기서 불안하게 좀 부담되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JYP가 훨씬 더 입맛에 맞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저희 뭐 패밀리 분들과 함께 이 종목을 뭐 좋은 타이밍에 샀어요.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 횡보되고 단기 박스권, 바닥권에서의 이 박스권 내에서의 강한 돌파가 나오기 이전 수준, 눌림목 구간, 횡보 구간, 이 구간 내에서 저희는 매매를 들어간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팔아도 뭐 수익이긴 한데 뭐 기대했던 것만큼의 수익은 아니어서 일단은 60일선에 대한 돌파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JYP를 바라보면서 저와 같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히려 나는 그냥 뭐 골든크로스 나오고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보다
뭐 추세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엔터주를 사는 게 내 성향에는 맞아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해 보일 수도 있고, 저와 같이 눌림목을 좀 약간은 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비중을 좀 두는 그러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JYP의 매력적인 부분들도 발견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른 섹터군들 너무 좋잖아요.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하고는 좀 다른 디커플링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단기의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 피로감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뭐 오늘이냐 내일이냐 아니면 5월 초에 경기 지표 확인할 때 눌림목이 나오느냐, 뭐 이거는 차후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지금 수준에 있어서 우리가 어찌됐든 뭐 4월달 시장이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사실 힘들었던 기간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워낙 하락했던 폭 자체가 너무 깊다 보니까 이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요. 사실은 4월달.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시장의 종목별 장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가 중소형 종목군들을 제대로 트레이딩을 하지 못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수익률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뭔가 이제 재고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더라도 확실히 한한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물론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도 얘기를 하게 되면 되게 길 수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중간에 딱 껴있잖아요.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의 이 관세 전쟁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두 나라를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건드려야 되는 그런 뭐 국가적인 뭐 지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뭐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은 뭐 한 가지로 놓고 보게 되면 대선이 남아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대선이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굳이 중국이 우리나라에 뭐 남의 나라 지금 큰일 치르고 있는데 그러진 않거든요. 잘. 거기에다가 또 최근 들어서 SKT 또 해킹 사건 있잖아요. 지금 뭐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그 해킹 사건의 배후에는 또 중국 해킹도 뭐 있는 상황들이라 굳이 여기서 뭐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뭐 불편하게 대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중국은 미국과의 뭐 전쟁 아닌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깝고 가장 민감한 사이이긴 하지만 굳이 우리나라를 등져가지고 미국에 완전히 그냥 하기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되게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한한령이라는 이러한 뭔가 하나의 좀 화해 무드를 좀 펼쳐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좀 풀리게 되면 뭐 중국도 좋고 우리나라도 좋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교적으로 봤을 때 우리 좀 자칫 잘못하면 좀 중국에 좀 조금 더 가깝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운전자론 뭐 요런 뭐 미국과 중국의 운전자론 뭐 다 뭐 흔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이 줄타기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그런 숙명들을 갖고 있는 사업 구조, 정치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번 한한령 부분들만큼은 엔터주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은 확실하게 잡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종목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뭐 이렇다 종목들을 찾아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엔터주들 뭐 꼭 굳이 뭐 하이브, 뭐 JYP, YG, 뭐 SM, DOU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조용조용한 종목군들 되게 많거든요, 사실. 뭐 최근에는 노머스라는 종목도 저도 이거 잘 보질 않아서 잘 보질 않아가지고 뭐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게는 신규 상장 종목이고 이게 연예 기획사 뭐 이렇게 그 뭐라고 하잖아 협업을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콘서트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 이벤트들 운영을 하는 회사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신규 상장한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도 굉장히 조용하게 지금 상방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중국 쪽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워낙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게 되면은 노머스 이펙스 중 공연 협업 현지 진출 러브콜 쇄도한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까지 나오니까 당연히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뭐 꼭 굳이 뭐 나는 대형 엔터사들 매매하는 게 그렇게 나는 매력적이지 않아라고 했었을 때 이 엔터 섹터 내에 있는 중소형 종목군들도 잘 찾아보게 되면 꽤 괜찮은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섹터로의 변모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뭐 저도 나중에 뭐 수익 실현 시키고 나서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또 해드리긴 하겠지만 또 엔터주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약간 좀 등한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시게 되면 물론 장기 투자로 뭐 1년 가져가세요, 2년 가세요, 3년 가세요. 뭐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트렌드를 내가 좀 따라가야 되겠어라고 했었을 때 엔터주들을 빼놓고 보기에는 좀 아까운 섹터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터주들에 대한 저의 뭐 간략한 생각 그리고 현재 지금 제가 보유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좀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 4월달도 이제 오늘이네요. 시간이 이제 아마 이게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이제 4월 말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4월달에 뭐 임팩트 있는 수익을 그렇게 나는 거두지 못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5월달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뭐 세린메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세린메이까지는 좀 다르지 않을까? 요번 2025년도의 5월은 그동안에 통계적으로 잡히는 세린메이와는 좀 다른 느낌으로 좀 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예, 정치적인 뭐 이슈겠죠? 예, 그리고 또 워낙 미국과 중국의 뭐 관세 전쟁 2라운드로 넘어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에는 좀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미국도 어찌됐든 기존보다는 약간 좀 전향적인 그런 이제 관세에 대한 애티튜드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기존의 세린메이라는 시장의 하나의 통념? 네, 여기에서는 좀 벗어나는 시장 분위기가 5월에는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좀 더 열심히 매매를 해서 또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게끔 좀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5월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고생하셨고 이 컨텐츠에는 엔터주들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몇몇 종목군들 전체적인 차트에 대한 그림들을 좀 보면서 중간 점검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컨텐츠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